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대표적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협착이 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들을 얘기합니다. 척추관이라는 것은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곳인데요. 이 척추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바로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 통로들이 협착, 즉 좁아지게 되면은 신경을 누르기도 하지만 그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까지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보행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척추관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추간공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뇌와 척수 그리고 옆쪽으로 분지되어 나가는 신경들을 말초신경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척추 안에 바로 지나가고 있는 게 척수인데요. 바로 이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중심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관 옆으로 추간공이라는 게 구멍이 있어서 이 옆으로 하나씩 말초신경들이 분지가 되면서 옆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이 옆에서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요추를 그린 거고요. 요추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중심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척수가 내려가게 되고 디스크 뒤쪽으로 구멍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그 구멍에서 바로 각각의 신경들이 분지돼서 양옆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조금 확대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이 해부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 오늘 내용이 좀 잘 이해 안 되신다면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척추체, 그리고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중심관, 그리고 이 디스크 뒤쪽으로 척추경 사이에 구멍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얘가 바로 추간공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신경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디스크 레벨에서 한번 단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디스크 레벨에서 단면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수액과 섬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가 있고 이 바로 뒤쪽에 신경 다발이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추간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경 다발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양쪽 옆에 여기가 바로 이게 중심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양쪽 옆이 바로 추간공으로 이 추간공을 통해서 양쪽의 신경들이 양쪽으로 분지돼서 옆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뒤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돌기들이 있고요. 자, 오늘은 바로 척추관 협착증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인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퇴행입니다. 퇴행이 원인이 되는 건데요. 척추체를 크게 두 군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부위와 이렇게 뒤쪽에 있는 뒤쪽 부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를 바로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뼈와 이 뼈를 연결하는 팔꿈치 관절이라고 얘기하듯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걸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척추는 크게 두 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를 연결하는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디스크는
바로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연골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디스크는 관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뒤쪽에는 이 위에 있는 돌기와 아래에 있는 돌기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하나 있는데 얘는 뒤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후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은 바로 퇴행이 원인이 되는데요. 그 퇴행의 두 가지는 바로 앞쪽에 있는 디스크의 퇴행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하나는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퇴행이 되면서 이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원인이 됩니다. 자,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은 디스크가 변성이 되면서 점점 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탄력을 잃어가게 되고 또한 주변 조직도 변화를 시킵니다. 변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주변 조직들도 변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난 그 디스크 탈출 중에도 얘기했듯이 당연히 디스크 탈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뒤쪽으로 조직들이 변성이 되면서 두꺼워지기도 하고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척추관이라는 공간을 점점 좁게 만들게 됩니다. 디스크는 가운데로 나와서 중심관을 좁혀지기도 하지만 양쪽 옆으로도 나와서 이 추간공을 좁게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후관절의 퇴행, 후관절이 퇴행이 되면은 후관절이 굉장히 과증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손가락이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두꺼워진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관절들은 퇴행이 되게 되면 뼈들이 자라나면서 과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후관절들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이 뒤에 있는 조직들이 같이 함께 두꺼워지면서 이 공간을 점차 좁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황색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황색인대라는 거는 이제 위에 있는 이 여러 개의 돌기들이 있는 후궁이라고 하는데 후궁과 아래에 있는 후궁을 연결해주는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설명하면은 뒤쪽에 있는 고리, 아래쪽에 있는 이 뒤에 있는 후궁, 이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황색인대라는 건데 얘가 퇴행이 되면서 점차 두꺼워집니다. 이쪽에 그리면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차 이 척추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바로 퇴행에 해당이 되고요. 퇴행 때문에 이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라서 보통은 젊으신 분들한테는 잘 나타나지는 않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퇴행성으로 인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떼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거라 오늘은 그냥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도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증상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신경이 압박되고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니까 신경이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서 생긴 염증 물질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염증 물질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신경 주변에 신경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혈관들도 같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뭐 디스크 탈출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허리 통증도 있고, 대표적인 게 골반 통증이 가장 흔하죠. 골반 통증도 있고,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저림이나 위압감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신경인성 파행증이라는 겁니다. 신경인성 파행증이라는 건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한 100m만 걸으면은 조금 쉬었다 가야 돼,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병원까지 찾아오는데 오늘은 2번 쉬었어, 어제는 3번 쉬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즉 신경인성 파행성이라는 거는 걷다가 계속 걸을 수가 없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걷기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쉬면은 다시 조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다시 걷게 되는 겁니다. 즉 걸을 때 자꾸 쉬었다 걷게 되는데 그걸 바로 신경인성 파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걷다 보면 서서히 신경도 압박하지만 신경의 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또한 순간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관이 압박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허혈이라고 하죠. 피가 통하지 않는 그 허혈 상태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하지로 가는 그런 신경들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한참 동안 쉬게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척추관의 공간이 순간적으로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혈관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신경이 조금 돌아오면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우리가 그 정도, 심각성 정도를 파악을 할 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한 몇 분 정도 걷다가 쉬세요. 지금은 좀 몇 분 정도 걷다가 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악화가 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의 대표적인 건 신경인성 파행증이 있다라는 거고요. 진단을 한번 살펴보면은 진단은 거의 허리 통증은 많이 비슷합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엑스레이 그리고 임상 증상들을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이제 MRI 또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CT로도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는 보이기 때문에 보통 CT로도 협착증은 확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MRI를 찍죠. 왜냐하면 다른 조직들은 CT는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명확히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는 대부분의 디스크 탈출증, 허리 통증과 비슷한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죠. 바로 약물을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권유해서 운동치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비수술적 치료죠. 비수술적 치료에는 신경 차단술이 있고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성형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됩니다. 풍선확장술, 그냥 일반적인 신경 성형술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신경 차단술 그리고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한번 따로 떼서 하나씩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도저도 다 안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쉽게 말해서 감압을 시키는 겁니다. 얘가 공간이 좁아진 거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이 뒤에 있는 후궁을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 공간이 넓히면서 이 압박된 그런 신경이나 뭐 혈관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바로 수술적인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조금 더 치료적인 면이 조금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거는 신경차단술과 성형술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